아직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강대현 문인협 회장님 모셔서 발제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율정전 복원과 또 자료 찾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발표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 분야를 다루지 않고 율정적 복원을 통해서 문화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화적 가치가 과연 미래 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현재 나주 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그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나주 율정점 복원의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율정점을 점으로 표하고 선으로 표하고 이제는 면적을 표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점과 선과 면적을 이어나가는 잇는 역할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정점 발굴하고 있는 것은 복원하는 것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또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소멸 또는 가치가 상실되는 것보다 어떤 바로 미래 세대에게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찾으면서요, 지금까지 정약용, 정다산, 정약전 이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율정점을 이제 복원하는 그쪽으로 이제 맞췄는데요. 과연 그분들의 이제 위대성은 이제 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원래 나주목에 거했던 민초들, 또 우리 백성들, 여기 나주에서는 거기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활용을 했는가, 그 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것이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율정점 복원이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왜 역사냐? 조선시대에 거기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왜? 주막이 있었고, 밥이 있었고, 술이 있었고, 숙박이 있었고, 거기에는 민초들과 시민들, 백성들이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나주 읍성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읍성 안에 오일장을 보러 가면서 먹을 죽이던 곳이 이 세갈래길 서문박 주막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요, 세종 그거 한번 우리 교재 제가 참고문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그 자료가 찾았습니다. 39쪽에 보면 맨 밑에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가 율정마을의 유래까지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정약전 이분들의 발족이 남아 있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거기에 발굴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그 율정점은 율정과 가계라고 하는 합성어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단어가 그렇게 합성어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민초, 우리 백성들과 정사, 시국의 내용을,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하는 곳이 바로 여기 주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소식을 가장 아주 민감스럽게 접할 수가 있는 것이 율정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주목의 아주 요충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정점 복원의 역사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38페이지 지도를 보면은요, 이게 나주목 교통로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잘 돼 있는데요. 여기서 율정이라는 이 지역이 얼마만큼 교통의 요지였고 중심지였는가, 나주목의 핵심 중심지였는가,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39쪽에 제가 쭉 했습니다만요. 세종실록 지리제 보면은 나주의 호구 총수를 하면서 그 율정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주 읍성을 할 때에 거기가 원래 이 율정 지점이었다라는 것을 해놓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에 9대로, 그러니까 9개 대로를 딱 정해놨는데 그 9개 대로 중에 하나가 우리 호남대로입니다. 이 호남대로가 전라도의 핵심, 그러니까 경상도로 가고 충청도로 가고 호남을 가는 데에 그 중심의 요지가 나주에 있습니다. 이 율정을 기억했습니다. 이게 우리 제가 말씀한 39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을 조선시대에 3남대로로 나눴거든요. 충청, 경상, 호남. 그런데 그 호남에 이 메카의 역할을 하는 곳이 율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정은 역사성이 그만큼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발굴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이 여기에 지금 현재 나주역까지 이렇게 배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율정점이 사람들이 모여서 3갈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진에서 올라오고 목포에서 올라오고 한양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거기에 무역, 교역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심장부였고 민초들의 여한이 생생하게 숨쉬는 곳이었고 왕궁과, 그러니까 나주목의 이런 정사의 소식을 가장 빨리 주고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복원하는 데에 필요성을 제기를 합니다. 이처럼 율정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역사이기 때문에 사라져가던 우리 역사를 발굴하는 일이야말로 미래 자원이고, 율정과 함께 묻혀버린 뻔한 우리 민초들의 생사화복, 거기에 모든 애환이 다 거기에 그대로 잠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원하는 일이 역사의 기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율정점 복원의 상교육이고 자산입니다. 왜 상교육이냐? 정약정, 정약용 두 형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율정점 복원을 통해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생생한 상교육의 현장으로 우리가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상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다 라고, 그게 이제 여기에 보면은요, 그 자료에 한번 나왔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0쪽에 참고문은 12번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요, 왜 이게 상교육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자신과 마주해 보는 곳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런 율정점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원의 가치가 있다라므로서 상교육의 현장으로 우리가 다시 재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따라서 원형 복원은 교육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교육 체험장으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그런 역사성을 세우는 일에 좋은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물은 뭐 누소, 헤르만 헤세, DBC, 그리고 정약용인데 우리나라의 최초로 등재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계 유네스코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주 놀라운 또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문은 16쪽에 보면은 제가 써놨습니다만은요,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그런 세계적인 인물로 거기에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평등사상이었습니다. 평등사상. 그래서 민초 백성들과요 거리감이 없이 이게 사상의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율정점을 두 분의 발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복원하는 그 가치도 있지만은 우리 나주목의 그 민초들의 애환이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야경 선생님이 바로 평등 사상을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바로 여기에 복원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율정점이 담고 있는 문화유산의 이런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해서 문화복원에 보존할 방법을 찾아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복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그리고 상징성, 정당성을 우리가 확립해가지고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흔적이 다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러면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해외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해외 사례 중에서 먼저 44쪽에 보면은 세계에 가장 많은 유산을 보유하는 곳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면 이탈리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존하고 복원하고 이렇게 했었는가라는 것을 봤더니 처음부터 그렇게 절차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상당히 자기들도 오랜 역사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많은 유산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이탈리아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문화재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복구와 보존을 위해서 가치가 있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겼고 또 유적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에도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유적과의 공생의 관계를 바로 이렇게 추구했었다라는 그런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발굴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부의 그 예산을 얻는 것보다는 이것은 지자체 주도로 해갖고 사업을 이렇게 해나감으로써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갔더라. 그리고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탈리아의 복원의 아주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내 사례를 한번 봤거든요. 우리 국내 사례를 봤는데요. 자료집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14개 세계 유산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호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면 발굴하고 그러면은요, 그 주민들이 또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08년도에 국보 1호 숭례문이 방화로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리, 이런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복원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경복궁 같은 경우는요, 20년이 걸렸습니다. 복원하는데. 창덕궁을 복원하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요, 체계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율정점 추진 이게 시방점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랜 동안 세월을 가지고 복원해 나가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원형에 가깝는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정점 복원에 대한 대안이 뭐냐? 그러면 대안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시청의 자료를 찾아왔더니요, 2015년도에 율정점 조성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5억 원 배정을 했더라고요. 확보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힘을 합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확보까지 해놓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현재는 율정점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를 보였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 나주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이 율정점이 우리 교통의 요지였고 서민들의 애안이 있는 곳이었다고 했는데, 이 율정점 상거리를 오가는 길손들과 보부상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묻었느냐 그러면은요, 시인들이 묻었습니다. 문인들이 거기에 지금 거쳐갔습니다. 거기에서 작품을 하나씩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 정약원 선생님이 또 율정절곡을 이렇게 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인도 묻고 가는 그런 휴식처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이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규모를 우리가 좀 제대로 복원해서 좀 이렇게 마련한다면은 참 좋은 문화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1단계로 복원 여건 분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초 자료라든가 또 수집, 또 현황 분석 파악해야 되겠고, 문헌조사라든가 학술조사 이런 고증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 인문, 역사적 환경 분석이라든가 또 이런 환경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대체 문제점이라든가 내재 요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하는 것도 제1단계의 복원 여건의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는 타당성 있냐 분석 단계에 있어. 그래서 복원 현실의 여건 분석입니다. 하나 사례를 들면 우리도 이 여러 가지 문학관이라든가 또 예술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여들지 않고 또 관광객들이 오지도 않고 하루에 한 명 왔네, 한 달에 뭐 안 왔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가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복원할 것인가, 이런 것이 또 우리의 관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 연구자를 통해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는 복원이 얼마만큼 활용 구상의 단계가 있었는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서 이렇게 몇 가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율정점을 복원해 가지고 주변 예를 들어서 왕건과 장하왕의 이런 사랑 이야기라든가 고려 현종과 팔관이라든가 금성 산신대라든가 나중 목사 이야기라든가 금성관광 망벌레라든가 나주읍성 이야기, 이렇게 해서 연계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문화벨트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주시가 눈을 떠야 됩니다. 나주시가 눈을 떠야 되고, 여기 관계자가 이런 필요성을 좀 적을 해서 같이 우리 나주 지역에 있는 율정 문화 유산이 꼭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시민들의 힘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장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강대현 문협회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춘식